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88포인트, 0.49% 하락한 2201.07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1% 오른 676.0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우려감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요. 또 의외로 단기간에 이 사태가 끝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힘겹게 출발하긴 했지만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반기 통화 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우한 폐렴을 위험 요인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따라서 오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연설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사례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어느 정도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발언이 나올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히든스탁과 함께 하셔야겠죠.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의 아주 명확하고 굉장히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장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 코스피요. 외국인과 기관이 내내 파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만이 또 사자세를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톱이 1.16% 그리고 0.50% 하락하면서 또 지수 하락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2%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세요? 한 테포는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의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당장에 뭐 해소가 된다라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 연준 이 발언들 때문에도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연준 발언에 대해서 증시 반등 폭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단기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다소 더디다라는 거는 그 자금 자체가 단발적인 테마 이슈에 의한 종목들의 반등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자금 이동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시장일수록 아무래도 단기적인 테마에 많이 집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송일수록 히든스탁에서 제시하는 종목들을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증시 상황들을 보시면 지난주에 갭을 만들었었던 구간들, 지난주에 제가 또 출연을 하면서 이 갭 메꾸는 파동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들이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급 조절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현물 시세보다는 선물 매수 물량들이 더 강했었던 하루였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물량들에 대한 반등폭이 강했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의 움직임들을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는 파동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2250포인트에 대한 고가 부담감을 해소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움직임들 보시더라도 현물 시세로 다시 한번 좀 전환되는 분위기가 나와줘야 시장을 땡겨줄 수 있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의 전환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체크를 하신다면 그래도 오늘 그리고 이번 주의 시장은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런 뭐 옵션 만기라든지 미 연준 의원들 발언들에 대한 관망세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는 아무래도 좀
가두리 장세, 박스권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이번 주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제시한 종목들에서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오란수 전문가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선을 간신히 지키는 모습 보여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676선에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요. 코스피와 다르게 또 빨간불 켜낸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상승폭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가 3%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앞서서 양대희 전문가님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단기 테마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2위가 나란히 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요. 일단은 그림만 봤을 때는 참 이쁘긴 합니다. 이뻐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차트의 흐름을 잠깐 이제 화면상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쁩니다. 이쁘긴 이쁜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아직까지는 이런 월봉상 이 기술적 저항대를 추세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과연 이 추세대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과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의 시장은 분명히 좀 색깔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말 뭐 많이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가능성도 얘기가 나왔었고 미국의 IT 기업들이 정말 실적 발표가 너무나 잘 나왔었는데 코로나 이슈가 발생된 이후에 시장을 보니까 정말 과연 이제 경기에 대한 구간이 정말 뭐 괜찮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니 이제 의구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융시장은 확실성을 좋아하지 불확실성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내재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과연 증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2019년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당시에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많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와가지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바로 산업재의 가장 기본 소재가 구리입니다. 자, 화면상으로 잠깐 구리의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구리의 이제 차트인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최근, 그쵸. 엄청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구리가 보통 이제 반등 나올 때는 경기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이제 보통 점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구리가 상승하니까 경기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제 뭐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최근 들어갖고 구리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과연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데 경기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논점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환율적인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지만 사실 코로나 이슈 말고도 하나의 내재적인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1월 31일 날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됐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파운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신흥국 통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약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이슈가 지금 조금 완화는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화에 대한 부분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지금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조금 이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이 들고 당분간은 이런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쉴 텐데 오늘 코스닥은 참 재밌는 게 이제 셀트리온 계열사들이 또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이번 4분기 어닝 시즌에 맞춰갖고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필두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실적주에 모멘텀을 맞춰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바른손 ENA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이 특징주로 나와줘야죠. 오늘 사실은 장 초반에도 기대감으로 빨간불을 켰다가
발표하고 나서는 팔아불겼다. 그 이후에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중한테 2,575원까지 쏘아 올렸고요. 살짝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그래도 급등하면서 19.25% 2,385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봤어요? 저 봤어요. 아무래도 장 보시느라고 못 보셨겠지만 저는 오전 10시에 생방송 하고 있어가지고 봤는데 정말 이렇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네. 관람객 입장에서 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너무 멋있었어요. 이 영화 나오네요,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영화가 또 세계적으로 또 주목을 받으면서 영화제 초청을 받으면서까지 사관왕을 또 등극을 하는 아주 멋진 기상층의 영화인데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서도 되게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금메달 딴 거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화 산업 자체가 우리 한국의 이런 뭐 영화 산업이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목을 받을 수 있기를 또 기원을 또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한국 최초로 기생충 영화라는 산업 이 영화라는 것 자체가 또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이 한국의 좀 이면적인 부분들도까지 이렇게 좀 보여진 상태라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좀 새로운 시선들이 좀 나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종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기생충만 가지고도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관련주들을 중에서도 우리가 또 배급사라든지 제작사들 한 번쯤은 건드려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른손 E&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OTT 관련주들이나 OTT 시장에 대한 이 확대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생각들 한 번쯤 해보신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바른손 E&A로 시작해서 다른 뭐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른손 E&A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작년 5월 달에 개봉을 했어요. 이 기생충이. 그런데 뭐 지속적으로 뭐 칸 영화제도 초청을 받으면서 뭐 오스카 상도 이렇게 받으면서 굉장히 지금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기생충이지만 이게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하면서 잠깐 반짝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상당히 긴 조정을 받죠. 보통의 주가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끝난 이후는 실질적인 수급이나 아니면은 뭐 매출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앞으로 이 바른손 E&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작사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면서 다른 뭐 영화를 제작을 할 때도 좀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도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일정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에 대한 다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은 이 바른손 E&A가 상승을 했지만 오늘 또 히든 종목을 또 제가 준비한 종목은 OTT 관련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관심이 좀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웹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OTT 관련주 중에서 웹툰 시장에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후속주로 이 기생충은 이 영광을 누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시청률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또 제작사, 보급사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종목을 유지를 하시면서 또 오늘 후속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세경 하이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빨간불을 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98% 상승하면서 35,2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물결인가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내일이 지금 3거래일째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지금 3거래일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잘 올라갈 것 같고 반도체 종목이니까 또 눈여겨보시는 것 같고 이 종목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시려고요? 네. IT 기업이죠. 네. 이 해당 종목의 이제 3개월 정도의 추이를 보면 상당히 뭐 그렇게 재미있는 흐름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제 단기간 쪽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흐름은 재미없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기업들은 조금 길게 봐야 이런 좋은 흐름들이 나올 텐데 아마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사실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앞전 9월 달에 한번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소개를 개인적으로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이제 폴더블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죠.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11일 날 바로 이제 갤럭시 Z 플립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을 완전히 이제 상용화하겠다라는 이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쓰던 이런 뭐 스마트폰, 뭐 갤럭시 A 시리즈나 S 시리즈가 아니라 폴더블을 정말 뭐 국민폰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뭐 완전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폴더블이 나온다라면 해당 관련된 종목들에 이제 또다시 부각이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 판단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마침 역시 해당 종목이 정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전체 증시를 팔고 있는 가운데서도 해당 종목을 지금 싼끌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소위 말해 뭐 기관들, 투신권 수급하고 외국인 수급들이 전부 다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세경하이테크라는 기업은 이제 폴더블에 보호막, 필름을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뭐 세경하이테크뿐만이 아니라 KH바텍이라든지 캔트로닉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전부 다 기관들, 외국인들 양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9월달 저점 대비해서 최근 들어까지 이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컸기 때문에 좀 쉬어주는 구간이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IT 종목들의 시세가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쉬었던 구간을 또다시 이슈가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 잘 주목하셔가지고 조금 더 상승을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먼저 디바이스 ENG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11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인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63.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빨간불 켜냈습니다. 17,100원까지 올라섰고요. 3.09% 상승하면서 16,7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 우리가 그때 11월 5일에 딱 매수에 들어가서 지금 완만하게 상승하다 이번에는 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계속 올라가요. 오늘 신고가잖아요. 네, 이 그렇죠. 신고가가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그냥 신고가라고요? 그냥 신고가입니다. 그냥 신고가. 네. 이 종목이 태어나서 가장 높은 곳에 서 그렇죠. 있는 거예요. 상장 이래로 신고가입니다. 지금 11월, 12월, 1월, 지금 2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지금 수익률을 주고 계세요.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IT 섹터가 뭐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쉬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가요? 더 간다라고 봅니다. 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70%를 못 채웠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 문제는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은 조금 이제 감소했다라는 발표가 나옵니다. 오.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지금 아직까지는 뭐 장비 기업들이라든지 소재 기업들이 2019년 때 당시에 워낙 부진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당장 이제 잘 나오기보다는 아마 1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조금은 이제 좋지 못한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이후로 이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또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발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차익을 잡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더구나 일봉상 시세를 봤을 때는 자 뭐 신고가죠. 신고가인데 앞전 전고점에 맞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또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라서 일단은 뭐 전고점에 대한 부담을 또 한번 느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수익 실현을 잡고 가시고, 다만 저는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전량 매도를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아까워요? 아니지 않을까. 아까워요? 예, 저는 아직 IT 시세를 더 뽑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에서 뭐 3분의 2 정도는 좀 파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실적 발표가 조금 부정적으로 네. 나왔기 때문에 단기 눌림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조금 매도는 잡고 가시되 추가 상승도 한번 노려보시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바이스 ENG로 63.68%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뉴트리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일은 1월 2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1,0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고 더욱더 잘 가고 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19.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까요?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긴 했지만 이내 빨간불로 전환했습니다. 0.73% 상승하면서 28,8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요.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쭉 올라섰다가 지금 상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살짝 소량 팔았지만 계속해서 지금 기관은 매수를 쭉쭉 해주고 있어요. 더 갈 수 네. 있어요? 이 종목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간다라고 좀더 보는데 가요? 아마 이제부터는 조금 속도가 이제 좀 더딜 더뎌요? 겁니다. 예, 더딜 거라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이제 새로 진입한다라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 상승은 노리셔도 된다. 다만 일단은 왜 제가 느릴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상 보시면 상장 이래로 이제 주가가 뭐 지난 4월 달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최근 4월 달 대비해서 주가가 쭉 한번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한 2개월 정도 주가가 움직였는데 앞전에 전고점에 대한 지금 저항을 맞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대 구간이라서 좀 상승이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좀 단기 눌림 이후에 추가 상승도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신규 진입보다는 좀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좀 수익을 확대시키는 전략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OTT 나왔습니다. OTT 저 알고 있어요. 인터넷을 연결해서 보는 TV를 OTT라고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막 넷플릭스 막 이런 거 보던데요. 네, 맞아요. 1세대가 넷플릭스죠. 일단 OTT 같은 경우는 기존 셋톱박스에서 송출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OTT 시장 자체가 왜 성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신다면 유료 결제에 대한 이 수익성이 많은 시장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세는 OTT라고 하는 게 성장성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컨텐츠에 대한 관련 컨텐츠만 잘 잡아도 당연히 매출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앞전에 이 바른손 ENA OTT를 접목을 왜 시켰냐면 유료 결제 서비스를 당연히 OTT 시장이 하겠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동영상 아니면은 뭐 드라마 몰아보기 요즘 또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좀 놓친 드라마나 아니면 영상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기가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동영 서비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힌트에서 제가 정확한 힌트를 다시 한번 드릴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힌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그럼 열어봐야겠죠.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웹툰에서 드라마 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OTT랑 관련이 있어요? 그 어디서 이게 하더라고요? 네, 네. 넷플릭스로 돌려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아, 그리고 네. 이게 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OTT 하면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동영상을 한번 돌려서 보시거나 한번 넷플릭스를 한번 들어가서 어떤 영화가 있고 어떤 드라마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게 왜 OTT인지 OTT가 왜 수익성이 나는지 내가 지금 바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수익성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OTT 시장을 공략을 하시되 여기에 대한 OTT 같은 경우는 뭐 넷플릭스를 공략을 해라, 뭐 넷플릭스 관련주를 공략을 해라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배급사의 구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수익성으로 봤을 때 OTT 관련해서 관련주 거기에 대한 뭐 동영상이 올라갔을 때 지금 인기가 가장 많은 웹툰 드라마 중에는
이태원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방영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웹툰상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핫한 이 웹툰이라고 해요.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주식만 하다 보니까 이런 웹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지는 못했는데 드라마가 방영이 되거나 네. 뭐 제작사가 어디거나 이렇게 알게 되면 당연히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영을 했을 때는 JTBC, J콘텐츠리죠. 방영상. 네. 그러면 이쪽 관련주 같은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주는 좀 이 힌트를 너무 어렵게 드렸다면 이번 주는 나 좀 드라마 좀 좋아해, 아니면은 이쪽 뭐 웹툰을 좋아해, 아니면 좀 드라마 몰아보기를 좋아하는데 뭐 박서준을 좋아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률이요. 제가 시청률이 안 나왔으면 안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제 4회 만에 9.4% 지난주 기준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게 주가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매출 수익 구조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은 꼭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라수 전문가님 드라마 안 보시죠? 네. 그래서 뭐, 이태원 클래스 아세요? 저는 이태원 클래스라고 해서 뭐 이태원에 있는 무슨 가게 이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핫해요. 네, 제가 전혀 이제 모르는 분야고요. 네. 일단은 조금 당황스러워서 제가 일단 방금 바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찾아보셨어요. 이제 JTBC에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J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언급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이제 제작사가 어딘가 검색을 해보니까 딱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나왔나 봐요.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인데 제작사 지음이라는 곳은 사실 상장이 안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작사가 이제 쇼박스라는 제작사입니다. 보통 이제 뭐 영화 제작사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가의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1월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 최근 많이 낙폭이 좀 있었는데, 이 낙폭을 좀 금방 되돌리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컨텐츠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면 당연히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주가의 상승 힘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21이평선을 지금 돌파하는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눌림이 잠깐 나올지라도 다시 한번에 또 상승의 힘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쇼박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메이저 수급이면 기관과 외국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 나갔는데 이 종목은 지금 사랑을 듬뿍 받고 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영화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또 제작 보급사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쪽 영화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영화 산업 자체가 좀 비수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드라마 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성 확보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급을 보시면요. 개인 수급들이 강합니다. 유 같은 경우는 개인 수급들이 장기간 동안 매수가 들어오고 최근에는 외인 기관계 매도가 빠져나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 같은 경우도 제작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IHQ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HQ 같은 경우도 개인 매수가 유입되고요. 외국인 매도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종목 하나밖에 없어요, 시청자분들.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한 종목이니까 바로 문자 많이 발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번 볼까요? 양기비 전문가님 쇼박스입니다. 쇼박스 이렇게 보았고요. 예스24도 왔습니다. 쇼박스입니다. 제가 1등 이렇게 보내주셨고 CJ ENM도 보이네요. J 콘텐트리 꼬고씨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DNC 미디어 그리고 혜택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도 보입니다. 전문가님. 쇼 이런 거 잘 지켜서 보내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쉽죠? 저번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지난번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분야예요? 네, 지난번에 이제 10조라고 했을 때 차량용 디스플레이였죠. 예, 오늘은 좀 다른 시장입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그 중에 하나. 네, 그래도 더 큽니다. 아니에요? 그럼 그래도 뭘까요? 더 크고, 그동안은 워낙 IT 섹터를 많이 좀 제시를 했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 섹터가 좀 쉬면서 이제 개별주 장세가 조금 당분간은 될 겁니다. 뭐 개별주 장세 지나고 나서 다시 IT가 올라가겠지만 당분간 이 개별주 장세 시장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 개별주 장세에 과연 이제 좀 트레이딩으로 유효한 종목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제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조금 뭐 좋은 섹터라든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제가 갖고 왔었던 종목 중에 잠깐 AS 했던 종목이 이제 뉴트리라는 기업도 역시나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이 바로 이 10조 원, 바로 미용과 그리고 미용? 의료 쪽에 맞춰가지고 미용과 의료 기술이 같이 좀 접목돼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쪽 시장 규모가 약 9조 5천억 원 이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10조 정도 시장 규모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매년 약 평균적으로 5%씩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만큼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또 코리안 뷰티 이게 또 유명하잖아요. 한국 네. 사람들 피부 어떻게 관리하는지 많은 전 세계인들이 또 궁금해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많이 팔려요? 뭐 피부일 수도 있고요. 피부 아니에요? 네. 아니면은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액세서리? 네.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료와 미용이 같이 붙는다면 일단은 뭐 보톡스도 될 수 있죠. 네. 네, 보톡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내지는 뭐 소위 말해 콘택트 렌즈가 될 수도 있죠. 네, 콘택트 렌즈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예, 그렇게 되겠죠. 네. 일단은 예, 그래서 사실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시장 규모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렇죠.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오. 그러니까 새로운 이 경쟁자들이 의외로 끼어들지 않는 시장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매번 꾸준하게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역시나 조금 꾸준한 상승률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왔고 사실 국내 사업보다는 재밌게도 이 기업이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국내 매출이 약 30% 정도 나온다면 해외 매출이 약 70%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마침 중국과 일본 쪽에서 특히나 이제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근데 저는 중국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맞춰보셔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오프라인 매장들이 장사가 안 되고 여행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인 소비는 요즘에 들어가지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구입하지 오프라인으로는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번 코로나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중국 정부 재정 정책으로 인해 좀 많은 수혜를 볼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중국 쪽에 유통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야말로 저는 2020년에 주요 테마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과 의료기기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피부 요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렌즈 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렌즈로 많이 멋내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다른 종목을 다 찾아놨는데 오늘 많이 엇갈리네요. 아, 진짜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이쪽 안과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DHP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안구 점안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보통 수혜를 받을 시기가 날씨와 좀 연관성이 있거나 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과까지도 전염 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쪽 시장의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이 DHP 코리아 같은 경우는 렌즈를 판매를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미용용 목적이 아니라 의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일단은 점안제 관련주로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인 프론티어라는 종목인데 이 기업이 최근에 이 당뇨병 치료제가 렌즈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좀 주가에 대한 낙폭 과대이었을 때 횡보를 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은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료 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 힌트를 보고 한번 맞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힌트 열어봐야겠죠?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 종목은 기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군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기관계 수급의 특징을 보면 이제 금융 투자가 있고 투신이 있고 연기금이 있고 대표적인 수급이 이런 건데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계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제 좀 단기성 수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통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때 기관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투신 내지는 연기금입니다. 투신하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좀 장기성에 대한 수급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한 번 들어왔을 때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제가 갖고 왔었던 종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디바이스 ENG도 그렇고 뭐 JT 같은 종목들도 그랬고요.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뉴트리 같은 종목들도 꾸준하게 기관들이 순매수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을 갖고 왔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역시나 기관들이 최근 들어왔고 꾸준하게 매수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일단은 인터로드 딱 보이고요. 우란수 전문가님 짱 하트 뿅 클래시스 보내주셨고 오스템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래로는 다 양계비 전문가들 쇼박스 쇼박스 이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내고 싶습니다. 눈웃음과 하트도 보내주셨고 쇼박스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우란수 전문가님 조금 어려우셨기도 하고 맨 처음에는 이제 오스템도 왔나 봐요. 여기 또 미용 쪽으로도 네,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 렌즈 쪽이라고 했으니까 요 눈에 끼는 거예요? 아니면 안경 렌즈예요? 눈에 끼는 거죠. 눈에 끼는 네, 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해지니까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쇼박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우리는 참 주식을 할 때 계획을 가지고 하죠. 기생충의 대화를 가지고 왔을 때. 네. 일단 쇼박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태원 클라스라든지 영화 제작을 했을 때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이전에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웹툰 드라마를 이번에 최초로 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흥행 기대감도 지금 현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TT 관련주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나온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청률이 4회 만에 지난주 2월 8일 기준으로 9.4%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청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아질수록 내가 한 번 더 볼수록 우리 주가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이저 수급들의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최근에 뭐 종목들이 아무래도 변동성도 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들, 테마주들이 많이 순환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건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됐느냐, 유입이 되지 않고 빠져나갔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관계 매수, 투신권의 매수, 기타 법인 매수,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느냐를 한번 확인을 해주신다면 그래도 내가 이 드라마를 한 번 더 보겠구나.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메이저 수급들에 대한 유입도가 지금 현재는 강하게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6% 정도의 종가 마무리가 됐지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극장가의 수익성 감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쪽 웹툰 관련주로서 충분히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해주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4,500원, 전고가 4,500원까지 목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계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쇼박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계획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우리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지만 또 전략도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 전략은 어디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실 가격 전략이라든지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놓치게 되면은 사실 좋은 종목도 수익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제 손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저는 일단은 헬스케어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부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왔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강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동국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만 강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바이오가 부진을 하고 있고 실적주들이 올라가면서 역시나 헬스케어 쪽에도 역시나 이런 실적 위주의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바로 세계 콘텐츠, 이 콘택트 렌즈 시장 쪽에 좀 선도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해외 매출이 꾸준하게 잘 나오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인 만큼 저는 해당 종목이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종목명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드리지만 좀 정확한 가격 전략과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 외에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잠시 이 방송 뒤에 9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오셔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이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 어떤 전략 챙겨 주시겠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를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호가를 봤을 때 호가 비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를 봤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종목들이 관련주로 의해서 동반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알짜배기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는 수급 개선이 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이고 그리고 뭐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라 하고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수급이 알차게 들어왔는지를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주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립 시각이 가장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탄력이 약할 때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너무 좀 빈번하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이 됐을 때 공략을 하는 방식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립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미국의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좀 관망을 하시면서 좀 편하게 그리고 집중 매매를 하실 때는 시장이 좀 변화가 됐을 때 그럴 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송 통해서 제시된 종목분들을 꼭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당장 내일 좀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뭐 아무래도 관세청에서 발표가 나올 겁니다. 한국에 2월 10일까지의 또 수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건데, 과연 이 수출 데이터가 이제 코로나 이슈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대한 좀 충격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지수가 그냥 좀 그럭저럭 횡보가 할 것이냐 결정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만기까지는 시장이 좀 상당히 갇혀 있습니다. 외국인 뭐 파생 포지션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갇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기까지는 상당히 좀 퐁당퐁당 장세가 될 거라 판단이 들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만기일 같은 경우는 매수 우위로 좀 돌아설 수도 있을 거라 판단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기존 주도주들, 소위 말해 IT 섹터 같은 경우는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좀 눌렸을 때 분할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수요일까지 퐁당퐁당 장세기 때문에 좀 개별주 위주로 좀 움직일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히든스타 무료 방송의 묘미가 또 전문가 또 가깝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종목도 기들어 듣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 또 많이 해주실 거예요? 일단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가 되지만 그 종목과 더불어 가지고 가격 전략을 또 공개를 해드릴 거고, 당연히 그 종목과 맞춰 가지고 또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후속주도 같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마 월요일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뒤 9시 공개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니까요. 꼭 다들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에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되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무료 방송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